유럽 각국이 재정 위기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유독 독일만 양호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는 1조 4,75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은 8.9%로 선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국내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G8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로 독일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해법이자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서 독일 사회 전체를 콘텐츠로 제시해주는 넥스트 코리아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택환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과 연구 활동, 기자 체험을 통해 독일이 왜 강하고 독일인들이 왜 더 행복한가에 관한 비결을 생동감 있는 파노라마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넥스트 코리아의 1장과 2장은 정파나 이념보다는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인류 정치와 입시 지옥, 대학 등록금, 사교육 없는 공평한 교육을 실천하는 독일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인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관계를, 4장과 5장에서는 서민을 최우선하는 민생정책과 복지개혁을 이룬 독일을 소개합니다. 이 책 6장은 잘못은 철저하게 반성하는 호혜 외교를, 7장에서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일로 신성장과 신르네상스의 꽃을 피우는 독일을 조명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마이스터의 나라, 직업을 천직으로 즐기는 독일 국민과 함께 독일 국민의 DNA인 소명의식과 창조성을 파헤칩니다. 정치적 통합과 사회경제 성공을 이뤄낸 강한 독일. 그 비결과 저력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 누구나가 행복하고 자기 자유를 마음껏 실천하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사회적 시장경제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이 복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5가지인데, 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도 집을 그야말로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복지제도를 이제 만드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 경쟁에서 이탈되고 삐져나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회 패자로 남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시 환원해서 또 하나의 산업의 여군으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크푸르트에 브리게타는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제 36살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실업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받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받는 돈이 260만 원입니다.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 가구를 산다든지 소파를 산다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일의 단짝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 나의 자유와 나의 창조성만 사회에 대해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사회, 그게 가장 강한 독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인들은 깨달았는 거죠. 그걸 이제 경제적 정치적 제도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인류 정치와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한 나라로서 독일에 주목합니다. 먼저 정치를 살펴볼까요? 독일의 보수 세력은 관용의 정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12년 독일 대통령으로 구 동독 출신의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였던 요하임 가우크가 뽑혔습니다. 그는 진보가 아닌 보수 세력이 적극 추천한 인물이었죠. 정파보다는 통합이라는 공동체 가치를 우선하는 인류 정치에서 강한 독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의 비결은 진보 세력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환경과 에너지, 산업 정책에서 새로운 미래와 대안을 제시하죠. 그 결과 독일 환경 산업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수가 진보를, 진보가 보수를 서로 포용하는 독일의 정치 시스템은 중대한 선거와 국가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사점이 됩니다. 독일은 의료, 실업, 재해, 연금, 요양보험 등에서도 세계적으로 잘 짜여진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GDP의 27%가 공공복지에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평균인 19.8%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죠. 교육에 있어 독일은 사무의 나라입니다. 대학 입시 지옥, 대학 등록금, 사교육, 학교 폭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독일 사회는 학벌이 아닌 철저한 자격 사회, 실력 사회며 이를 위해 공평한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972년 노사 공동결정법이 제정됐는데 이 법의 골자는 대기업의 경우 주요 경영 상황을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노사 모두 사회적 파트너라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사회가 바로 독일인 것이죠. 넥스트 코리아 이 책은 가히 독일의 재발견서라고 불릴 만큼 독일 사회 전반에 걸쳐 강한 독일의 비결을 세밀하게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미국이나 일본을 넘어서 독일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자유경쟁사회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포용할 줄 알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다수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 어쩌면 현실에서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독자의 타겟층으로서는 대한민국에 깨어있고 살아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합리적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의 수가 저는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을 꼽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치우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편파적이지도 않았고 가장 사회와 이슈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유주의 내지는 빈부격차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그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저는 이 독일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의 셀러브리티, 특히 오피니언 리더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경제 지도자들, 학계,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의 지도자들도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 한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이쪽에서 저는 찾기를 이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야 될 이 추천하고 싶은 독자는 바로 젊은 층입니다. 왜 젊은 층을 이 책을 읽으냐 하면 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이야말로 독일에서 그 해법을 주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야말로 그런 등록금 문제, 일자리 문제를 초월해서 실업자를 걱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돈을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소실을 마음껏 펼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독일을 뛰어넘게 되고 아시아에서의 또 하나의 신문명국가로 간다고 봅니다. 그 신문명국가로 가는 이 책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